북한교회와 함께 8.15 직전주의를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서울 보신각 앞 거리에서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불볕더위 속에서도 5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암울했던 1980년대 초부터 평화통일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통일의 길에 앞장서온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10명이 한국 구세군의 지원으로 심장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통해 새 삶을 얻게 된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농사를 지며 농촌을 지키는 교회들을 돕기 위한 직거래 장터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유기농도 구입하고 농촌 교회도 돕는 일석이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월요일 CBS 뉴스입니다. 올해는 정전협정을 맺은 지 꼭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0년이 지났지만 한반도 평화정착은 아직도 먼 이야기로 남아있는데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어제 북한과 합의해 공동으로 지켜오고 있는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화를 외치는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고 살피소서. 8.15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주의를 맞아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연합예배가 서울 종로 보신각 길거리에서 드려졌습니다. 섭씨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예배 참석자들은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남북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해 향림공동체와 세민족교회 등 10개 단체와 교회 교인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기도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메아리 친다면 통일은 아주 가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기도를 끊이지 않고 드립시다. 참석자들은 남북교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평화통일 기도문을 통해 대립과 반목의 과거 역사를 회개하고 신뢰와 우애를 바탕으로 남북이 다시 하나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비무장지대가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한반도 이 조선 반도가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 되게 하소서. 휴전 상태로 지내온 지 60주년인 올해를 평화의 원년으로 거쳐주소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성공회 이재정 신부는 예배 설교에서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혔던 길을 다시 열어야 한다면서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강조했습니다. 개성에서 근로자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장문을 열어야 합니다. 금강산을 찾는 행렬에게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이번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는 1부 기도회에 이어 2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노래 공연과 마당극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은 1986년 9월 스위스의 작은 마을인 글리온에서 남북교회 대표들이 해방 이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논의됐습니다. 남북교회는 이후 27년째 해마다 8.15 직전주의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며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기원해오고 있습니다. 이 글리온 선언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방향과 정책의 근간을 제시하면서 민족 화해와 통일운동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이어서 평화통일을 향한 한국교회의 노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주일 외에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계속해서 최경배 기자입니다. 해방 이후 빈민운동과 인권운동 그리고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한국교회는 1980년대부터 한반도 통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광주 민주항쟁을 겪으면서 남북 분단 상황에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고민이 싹텄고 이후 민주화와 통일을 중요한 선교 과제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일에 대한 논의가 금기시되던 독재 시절이었지만 한국교회는 통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1981년에 열린 한독교회협의회에서 통일 논의가 처음 시작됐고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1984년 주최한 일본 도잔소 모임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교회는 물론 세계교회가 나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어 1986년 스위스 글리온에서 북한교회 대표와 처음 만나 성찬식을 가졌고 1988년 우리 사회 통일 논의의 상징적 사건인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 일명 88선언을 발표했습니다. 88선언은 남북 분단 고착화에 동조한 교회의 잘못을 회개하고 민족 통일이 한국 교회의 선교 과제임을 교회 안팎에 천명한 역사적 선언문으로 기존의 통일 원칙이었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3원칙 외에 인도주의와 민중의 통일론이 참여 원칙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념 대립이 컸던 당시 시대 상황에서 이처럼 통일운동을 주도한 이들은 주로 진보적 성향의 교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한국 교회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민족의 통일을 교회의 선교적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수적 복음주의 교회들의 통일운동 참여는 남북 나눔운동을 통해 인도적 대북 지원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남북 대화가 단절됐을 때 복음주의권 교회들은 이전과 달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기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 목소리로 펼치는 통일운동은 한반도에 생명과 평화를 싹틔울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캄보디아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10명이 한국 구세군과 기업체 후원으로 국내 심장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통해 새 삶을 얻게 된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밥 먹을 기운도 없던 핀 쏙소완. 수술받고 건강을 찾자 살도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아이 엄마는 올해 8살 난 첫째 딸에 이어 막내딸도 한국에서 심장 수술을 받게 된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2살 난 시은 스라이니. 또래보다 늦게 학교에 들어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쓰레기를 주워 5가족이 살아가는 형편상 수술은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한국 구세군을 통해 수술받은 캄보디아 아동은 모두 10명. 수술 시기를 놓치면 수술이 불가능한 아이들이 우선 기회를 얻었습니다. 내년 되면 수술이 불가능하게 되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건 왜 그러냐면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하기 때문이거든요. 10명의 아이들에게 새 삶을 선사한 후원자들은 수술 후 회복 중인 아이들을 찾아와 격려했습니다. 한국구세군 박만희 사령관과 박인비 선수, 병원과 기업체 관계자들은 학교에 가고 싶다는 시은 스라이닛에게 학용품을, 어린 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을 한아름 선물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나의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희망차게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큰 도움이 되고 1983년 방한했던 미국 레이건 대통령 부부가 우리나라 심장병 어린이들을 데리고 비행기에 오른 지 30여 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가난한 지구촌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한국교회 역사도 배우고 우리의 신앙도 돌아볼 수 있는 곳을 5회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소개해드리죠. 천수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 전파는 물론 의료와 교육, 독립을 위해 애썼던 선교사와 그 가족 145명이 묻힌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찜통더위 속에서도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혀우돌은 커서 또 의사가 되죠. 무슨 의사가 되죠? 결핵 전문의가 되시죠. 예. 한국교회의 초석이 된 선교사들의 묘원을 살펴보고 나면 묘원 아래 양화진 홀에서 당시 선교사들의 활동과 양화진의 역사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대들의 믿음의 뿌리를 찾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왔던 곳인 것 같아요. 너무 잘 꾸며져 있고 또 안내도 너무 훌륭했고. 양화진 선교사 묘원은 2006년 재정비 이후 해마다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이곳을 찾은 이들은 5만여 명. 방학과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지난달에는 9,4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전국에서 주말에 특히 토요일 날 집중적으로 많은 참배객들이 오고 계십니다. 많을 때는
보통 1000명에서 2000명을 초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른들은 물론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한 신앙교육의 장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에 와서 설명을 듣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선교사님들 알게 되고 아이들이 꿈이 또 바뀐 아이들이 많아요. 묘원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됩니다. 방문 전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을 하면 100여 명의 교육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설명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와 신앙 교육의 장으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광복 68주년을 맞아 한국기독교 지도자 협의회가 오늘 기념 예배를 드리고 독도 수호와 일본 침략 방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는 기념 예배에서 광복절 68주년 메시지를 발표해 종군 위안부 문제를 외면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침략 근성과 전범국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은 빠른 시일 안에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에 조건 없이 참여해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15 광복 68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언론회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일본 평화헌법의 개정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교회 언론회는 성명에서 일본군의 위안부 성도의 행위는 세계 역사에 있어 유일무이한 악행이었다면서 한국교회 이름으로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과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언론회는 또 일본 정부가 침략주의의 상징인 우길기를 내세우고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천구 기독교연합회가 광복절을 맞아 구구 기도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양천문화회관에서 열린 기도대성회에 참여한 1000여 명의 교인들은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서 양천 지역 교회 연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양천구 기독연합회는 앞으로 청소년 선교를 위해서 힘쓰기로 다짐하고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 기독교인은 무엇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 보호만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또 교회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농어촌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데요. 시골의 미자립 교회들을 돕기 위한 직거래 장터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옥수수를 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도시에서 열리는 장터지만 인심은 시골 장터처럼 후합니다. 요렇게 잡으시면 돼요. 요렇게 잡고 떠드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 혹시 가자미 식혜 있어요? 가자미 식혜는 안 가져왔어요. CBS 자회사인 CBSI가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입니다. 생산자들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 좋고 도시교회 교인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심할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 좋습니다. 또 물건을 구매하면서 시골의 미자립 교회들도 도울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직한 농산물을 또 선보이고자 이렇게 나온 우리 생산자들에게 그만큼의 자부심과 긍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희에 대한 그 직거래 농산물을 믿고 구매를 하시고 농촌교회가 어렵다는 그 사실도 좀 인지가 됐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물건들이니까 또 서로가 그 상부상조하는 의미도 있고 또 십시일반의 개념으로 제가 작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직거래 장터는 기존의 단편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시골교회에서 신앙과 그리고 농업에 대한 어떤 공동체 정신을 갖고 선교하시는 그런 목사님, 성도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만들고 있는 좋은 생산물들을 도시에 소개한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직거래 장터를 시작한 지 1년여가 지난 지금 재구매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고창 수박, 강원도 감자, 장흥 표고한우, 진안 홍삼 등 다양하고 질 좋은 물건들도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CBSI 측은 앞으로 보다 다양한 물품들을 확보하고 문화행사도 함께 곁들여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의 상생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장로교단 총회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서약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기윤실은 최근 예장통합과 합동, 기장, 고신 등 4개 교단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한 13명을 대상으로 금품을 주고받지 않기와 정책선거 펼치기 등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윤실 관계자는 교계 선거는 그동안 금권선거 파문이 끊이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공명선거를 서약하면 그 부담감 때문이라도 선거운동 과정에 공정해질 것을 기대해 서약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훈실의 공명선거 서약운동에서는 13명의 후보 가운데 8명이 공명선거를 펼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용산구 교구협의회가 어제 저녁 충신교회에서 연합기도회를 갖고 화상경마장의 용산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용산구 교구협의회는 연합기도회에서 10개 초중고학교가 밀집한 지역으로 화상경마장을 옮긴다는 것은 용산 구민의 뜻을 저버린 행위라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용산 화상경마장은 서울시 외곽으로 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용산구 지역 주민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다음 달 한국 마사회 화상 경마장 이전 계획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교육원이 다음 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총회 교육원 강당에서 지금까지 교회학교 등 교단에서 발행해 사용해왔던 교단 교재의 흐름과 역사를 돌아보는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예정합동과 고신, 합신 등 개혁주의를 표방한 3개 교단들이 한국개혁주의연대를 오는 10월 창립합니다. 한국개혁주의연대는 정통개혁주의 신학의 확립과 교회 갱신 및 부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YMCA가 오늘부터 15일까지 청소년 독도 탐방단 캠프를 개최합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와 세터민 자녀 등이 참가하는 이번 캠프에서는 독도에서 플래시몹 등 퍼포먼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홈리스 대책위원회가 노숙인과 세상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 3월 노숙인 창작 음악제를 개최합니다. 교회협 홈리스 대책위는 음악회에 참여할 뜻 있는 시민들의 재능 기부를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경남 지역 목회자와 교인 등 3천여 명이 8.15 특별기도 성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시온성교회 이성구 목사는 오늘날 우리나라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아는 것이라며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는 이날 헌금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경남 지부에 성금으로 전달했습니다.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한 광복절 기념 연합 예배가 강원도 동해와 삼척 고성 지역에서 일제히 열렸습니다. 동해 지역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베들레헴 성가대의 특별 찬양과 동해시 교회 연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삼척 지역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삼척시를 위해 기도하는 블레싱 삼척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대전과 충남 일원에서도 8.15 기념 연합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전 동구와 유성구 등 각구 기독교연합회는 8.15 기념 연합 집회를 열어 광복절의 의미를 기리고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서산지 장로회 연합회도 8.15 기념 예배를 드리고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포항 CBS 소년소녀 합창단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라는 주제로 여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포항 CBS 소년소녀 합창단은 지난 2007년 창단했으며 현재 3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C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